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금융업종에 있는 G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는 GS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LG와 GS가 분리를 하면서 GS그룹이 출범을 했는데요. 2004년이었었죠. 어쨌든 자회사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GS에너지라든지 GS글로벌, 또 GS홈쇼핑 이런 그 안정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모습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은 역시 지수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주사들은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가 갈 때는 무난하게 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죠. 자,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할 때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는 이 지주사들을 접근하면은 최소한 뭐 2등 정도는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군이 지주사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의 어떤 흐름, 또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이는 면은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지수와 어느 정도 연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한 게 지주사고요. 자,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회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인데요.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죠. 독특하죠. 신영자산운용, 자, 허영수, 허창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죠. 지주사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은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물론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흐름이 좋지 않다거나 했을 때는 좋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적당한 수준의 흐름을 유지를 한다. GS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지주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G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주사들보다는 조금 흐름이 약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흐름이 괜찮아요. 계속해서 뭐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이익잉여금도 뭐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꾸준히 나오는 흐름이죠. 뭐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갑니다. 자, 최근에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자, 주가가 갈 수가 없겠죠.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최근 흐름은 역시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죠. 자, 지수보다 조금 약한 흐름이에요. 지수보다 먼저 고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상승할 때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지수보다는 좀 약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길게 한번 보실까요? 길게 보시면은 2011년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은 역시 지수보다 좀 약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수가 꾸준히 가면은 이렇게 2016년 이후에 흐름처럼 어느 정도 이 정도 흐름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업종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따라서 어느 정도는 연동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7년까지도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2008년 저점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2010년, 11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2011년에 지수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줄 때는 간다는 것이죠. 자, 2016년 이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에 지수가 추세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따라가는 것이죠. 자, 지주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물론 그룹의 어떤 그 자회사들의 흐름, 이런 것들에 부침이 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수와 큰 틀에서는 연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종목을 고르기가 애매할 때는 이 지수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접근하면은 무난하게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GS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보다 단기적으로 약하죠. 지수가 갈 때 뭐 이렇게 크게 간 부분은 없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지수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지수의 흐름이 다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은 이 지주사들도 빠지겠죠.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매력이 없어요. 메리트도 없고요. 가격 메리트도 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지수의 어떤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큰 매력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다른 지수사들에 비해서 탄력은 좀 약한 편입니다. 다만 어떤 그 확실한 이슈나 호재가 발생을 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약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제대로 빠지고 지수가 추세 상승할 때 그때는 접근해 볼 만한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고요. 다만 주도 업종보다는 강하게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그 기업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역시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지수와 연동해서 보면 된다, 이 정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저점에서 참고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금융업종에 있는 G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